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3일 오후 4시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해서 언론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고 학생들과 그리고 학교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교 교수의 입장문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 강의실에서 일어났습니다. 국회에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방송을 하다가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강의실이라는 아주 통제된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학입니다. 대학. 이게 중요합니다. 대학의 강의실입니다. 대학은 어떤 장소냐?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100% 아니 150% 보장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대학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무슨 말을 해도 됩니다. 대학에서는 이단적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반역적 이야기를 해도 몽둥이 칼만 들지 않으면 다 허용되어야 합니다. 천동설이 틀렸다, 지동설이 맞다 라고 주장해도 됩니다. 옛날 같으면은 지동설 주장했다가는 화형에 처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은 이단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 학설에 정면 반박하는 반대되는 이야기도 해야 되고 정설과 다른 이설도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설도 이야기해도 됩니다. 한때 유럽 대학에서는 우주론이 뭡니까? 천동설이었잖아요. 천동설. 지구를 이 우주가 태양을 포함한 우주가 돈다. 이 우주 만물의 가장 중심에는 지구가 있다. 코페르니쿠스가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다.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거 반역이죠. 반역. 갈릴레오는 뭐 대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는 한 적도 없지만은 지동설 주장했다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대학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허용된다. 일종의 대학은 그런 점에서는 성역입니다. 성역. 이단적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경찰관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잡아들이지는 않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강의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논쟁은 대학에서 끝내야 되고 그 전에 강의실에서 끝내야 맞습니다. 그 불만이 있었던 학생이 녹음을 해가 와가지고 언론사에 좀 돌린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교수와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류석춘 교수, 제가 잘 아는 류석춘 교수는 아주 개방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이견에 뭐 신경질 낼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녹음을 해가 와가지고, 녹음은 동의 없이 했겠죠? 그리고 외부에 전달하려면은 당연히 류석춘 교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 행위 자체가 대학의 학문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외부의 개입을 부르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학자들끼리, 학생과 교수들끼리 해결해야지 여기에 논쟁점이 이게 전부 다 학문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팩트와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팩트. 여기서 문제는 팩트는 아니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외부 정치 세력이 들어오고 해서 이 난리를 치르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류석춘 교수 입장문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면서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좀 곁들이려고 합니다. 대학입니다. 대학. 학문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정치 토론판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방송이 중계하는 어디 공공된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류석춘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9년 9월 19일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발전사회학 강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학내외가 시끄럽습니다. 외부 언론이 21일부터 강의 내용이 문제라는 기사를 쓰기 시작하여 파장이 커지고 있고 학내에서는 22일 총학생회 그리고 사회학과 학생회가 강의 중에 혐오 발언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학교 당국도 저에게
연락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레시안이 강인 음성을 녹취해 보도한 전문에 따르면 이른바 혐오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의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라는 발언이 나오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춘이 식민지 시대에는 물론 오늘날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한다는 설명을 하면서 매춘에 여성이 참여하게 되는 과정이 가난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에 수강생들이 현실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궁금하면은 한번 해볼래요? 라고 역으로 물어본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발언은 학생에게 매춘을 권유하는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차별을 위한 혐오 발언도 전혀 아닙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녹음 파일의 해당 부분을 확인하면 이 맥락은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유 교수는 궁금하면은 학생도 조사를 한번 해볼래요?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이 조사를이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마치 매춘을 한번 해볼래요? 라고 권유한 것처럼 왜곡 전달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랜 동안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에서는 물론이고 강의실 밖에서도 학생들과 어울려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을 통하여 젊은 세대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연구와 강의에도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항상 보람있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저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내용을 직선적으로 전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그걸 좋아하고 또 다른 일부 학생들은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스타일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구나 학문의 영역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이성의 영역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세간에서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식민지 시대의 상황이 사실은 객관적 진리가 아닐 수 있음을 최신 연구 결과인 이영훈 교수 등의 연구 성과를 인용하면서 직선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의 내용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바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학생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려는 발언이 아닙니다. 매춘을 권유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은 어느 도단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학생회와 대학 당국의 대처를 보면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회와 대학 당국이 이번 저의 발언을 두고 그 진위를 왜곡한 채 사태를 혐오 발언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에서의 발언을 맥락 없이 이렇게 비틀면 명예훼손 문제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영훈 교수 등이 출판한 반일 종족주의 내용을 학생들이 심도 있게 공부해서 역사적 사실관계를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에게는 더욱 안타까운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강의실에서 행해진 발언과 대화를 교수의 동의 없이 녹음하고 외부에 일방적으로 유출하여 강의 내용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외부의 언론으로 하여금 대대적인 보도를 하게 한 행위입니다. 대학은 기존의 지식을 검증하여 새로운 지식을 찾는 일을 사명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학문의 자유는 바로 이걸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강의실에서의 발언은 교수와 학생 간의 토론과 대화로 끝나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학술적인 세미나 등의 방식으로 논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사실관계를 엄밀히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견, 나아가서 갈등을 외부에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기존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교수에게 외부의 압력과 통제가 가해지도록 유도하는 일은 정말이지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학문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외부 세력을 불러들여 가지고 제한하는 것, 이것은 문명의 근간을 위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발견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존 학설을 비판하거나 기존 학설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기존 학설 그대로 가져가야지. 기존에 알려진 종군 위안부는
일본군이 납치해갔다. 그걸 기존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배치되는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그런 발언 이야기를 하는 교수들 이야기를 녹음을 해가지고 외부에 퍼뜨리고 해가지고 압박을 가하도록 하면은 진실은 묻혀버리는 거죠. 진실은 묻혀버린 거죠.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 잘못되더라도 그걸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끝은 뭡니까? 그 끝은. 자, 이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류석춘 교수는 대학 강의실에 존재할 수 있는 권력관계를 저는 최대한 경계하며 교수 생활을 해왔습니다. 강의 소개를 할 때도 항상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성적을 잘 줄 수 있다. 다만 그런 주장을 보고서에 성실히 정면으로 제출해달라. 논리와 자료를 가지고 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교수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부성 보고는 환영하지 않는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평소 이렇게 생각하는 저에게 학생회와 대학 당국이 혐오 발언과 권력관계를 문제 삼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학내외 관계본들에게 이 글을 공개해 저 입장을 밝힙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까지 말이죠. 사과하라고 했어요. 아니, 류석춘 교수의 입장문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류석춘 교수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인간적 윤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봐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야당과 일부 세력이 류석춘 교수를 매도하니까 거기서 빠질 세라 해가지고 류석춘 교수 규탄 성명을 낸다? 이게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이 좌익선동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종군 위안부의 사실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놓고 지금 학생과 이 류석춘 교수가 이견을 보였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 그 이견을 왜 대학 안에서 강의실 안에서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합니까?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바깥에 알려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지지를 받으면 진실이 바뀝니까? 진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실은 여론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진실은 여론과는 독립적으로, 정치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과 학문이 있습니다. 대학과 학문은 여론과는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런 연세대학교라는 아주 전통 있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기독교 정신이 맞는 이 대학교에서 학생이 그리고 학생 조직이 그리고 대학 당국이 스스로 대학의 자유와 양심을 반납하는 갖다 바치는 이런 행동을 안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류석춘 교수도 대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순교자적 입장에서 꿋꿋이 버티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편을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반드시 친구가 있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